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함께 공부해 보시죠. 오늘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여 제조하는 어보브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MCU를 개발 및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고 200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5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3년 반 정도 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회사로는 어버브 HK, 홍콩에 자회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를 한번 살펴보면 최원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자가 23.2%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MCU, 마이크로 프로세스 유닛과 그리고 드라이브 IC, 그리고 센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그 중에서도 MCU 시장이 가전 자동차 산업용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전 MCU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제품의 특성은 결국 소량 다품종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어보브 반도체 개발을 하고 생산은 외주를 주어서 국내 그리고 중국, 대만 등에 다원화되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보고서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면 외주 가공비가 193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외주 가공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MCU를 나누면 범용 MCU, 그리고 전용 MCU, 그리고 전용 IC 이렇게 부문을 나눌 수가 있고, 범용 MCU는 8비트, 32비트, 그리고 모터 MCU 등이 있고요. 그리고 전용 MCU는 이 회사 가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컨 MCU, 그리고 LCD, 소방안전 등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IC는 센서와 드라이브 IC 등이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주요 거래처는 국내에는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위내아데우, 오성전자, 쿠쿠전자 등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는 화웨이, 그리고 미디어, UEI, 샤오미, 그리고 유럽의 가전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의 비중들을 보면 전용 제품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용 제품들이 있고요. 전용 제품들 중에서는 리모컨, 센서, 그리고 친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매출의 비중을 보면 센서 부분이 28.8%, 그리고 범용에 있는 풀프레시 부분이 53.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범용 제품들을 보면 해마다 13기, 14기, 그리고 15기 반기인데요. 범용 제품들을 보면 63% 비중을 차지하다 61%, 이번 반기까지 57.5% 정도고,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문은 센서 부문이 17%, 26%, 그리고 이번 반기 28.8%, 그리고 친환경 부분이 1%, 2%, 5.2% 정도 회사에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두 부분이 크게 매출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문이고, 나머지 전방 산업들에 납품하는 것들은 큰 변동이 없거나 약간씩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주로 가전에 많이 납품하고 있고, 국내 리모컨 분야의 마켓 쉐어를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소비자 가전형 MCU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가 일본 업체고요. 그리고 2위 업체가 미국의 업체, 그리고 3위가 일본의 업체고, 그리고 어보브 반도체가 4위로 4%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라고 하지만 독보적인 부분 비중이나 그리고 지배적인 비중은 아니고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가 아까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센서와 친환경 부분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신규 사업 등의 전망을 사업보고서에 보면 당사는 근 4년 5년간 사물 인터넷의 핵심 이 MCU라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사업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오 이런 것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만, 작년까지 좀 주목을 많이 끌었던 5G와 사물 인터넷 부분에서 이 회사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을 받으면 좀 성장성과, 그리고 실제로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의 매출의 내수와 수출을 나누면 내수가 49.6%, 수출이 50.4%로 거의 비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회사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등 걸어왔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이 매출액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영업이익인데,
그래프를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매출이 큰 성장이 없이 왔습니다. 사업보고서상에는 뭐 여러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출의 성장이 없이 이익은 뭐 약간의 등락이 있던 과정이 진행되어 왔으나 2019년 이후 회사의 매출액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이번 2분기 때 매출액 310억, 그리고 영업이익 49억으로 영업이익률도 제법 괜찮은 편이고 2019년 이후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보면 앞에서 살펴보셨겠지만 2013년과 2018년 사이에는 파란색 선그래프의 매출액 증감률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크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2019년 이후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에서 40% 정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영향이 있긴 해서 2분기 때도 조금 매출이 줄긴 했지만 줄지는 않았지만 거의 뭐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에는 올해 들어서 많이 성장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익성 지표들 한번 보겠습니다. GPM, OPM, 그리고 판관비율, NPM, ROE 등을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GPM이 매출 총이익률이 2019년 들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25% 전후를 보이던 모습이 올 반기에는 31.9%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관비율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지만 GPM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빨간색인 영업이익률이 많이 증가를 해서 15.8%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도 2019년 이후 성장을 하면서 늘어나면서 19.6%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이익률은 12.9%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4분기 때 무형자산 감액 손실이 발생을 했던 모습을 잠시 보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할까는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지만 영업권에서 많이 예전에 합병을 하면서 보였던 영업권이 많이 상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 ROE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등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ROE가 19.6%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10%대를 보이다가 19.6%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걸 보면 이제 매출액, 순이익률이 많이 증가를 했고 10% 언더를 보이던 매출액, 순이익률이 12.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총자산 회전율이 119%까지 올라와 있고 이번 1, 2분기가 조금 떨어지긴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모습을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가 잠시 튀었는데 이것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산, 부채, 자본, 시가총액 흐름을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크게 보면 큰 폭의 박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예전의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것을 뚫을 것인지는 이 회사의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본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2017년 4분기 때 잠시 상각을 했다가 다시 증가를 해서 953억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부채가 이번 분기에 많이 증가를 했는데 245억 단기 차입금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PBR, PER, 그리고 PFCR, 프리 캐시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PBR은 뭐 상장 초기에 많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1.9, 그리고 PER이 10.3까지 가 있고요. 그리고 PFCR이 조금 등락이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15.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사가 ROE가 한 19% 정도 되고 PBR이 1.9 그리고 PER이 10.3이면 PR이 10에 그리고 PBR이 ROE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면 어느 정도 주가가 균형점 정도에 와 있다고 보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율 수와 재고자산 회전율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매출 채권 회전율 수나 재고자산 회전율 수가 나빠지면 투자에 약간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매출 채권 회전율 수는 34일, 그러니까 근 한 달이면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는 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의 주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 재고자산
회전수가 조금 증가를 하긴 했었지만 69일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편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증가하면 약간 좀 주의를 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네, 파란색 막대가 영업 현금 흐름인데요. 영업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 2분기 들어서 조금 약간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매출 채권 그리고 재고자산 매입 채무 등이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이번 2분기에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입금이 245억 전갈해서 재무현금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 보면 금융상품 감소가 좀 있었고요. 매화 예금을 그대로 245억으로 현재 예금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차입금이 들어와서 여금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를 할 것입니다. 부채를 단기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은 이 회사 지금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 하면서 회사의 가동률, 이 회사가 외주를 주긴 하지만 국내에서 테스트는 국내에서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4시간 기준으로 가동률을 이 회사는 산정을 하는데요. 현재 84.89%까지 올 반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의 가동률이 점점 더 목에 차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입을 한 게 아닌가 제 생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낸 것을 간단하게 좀 보기 위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 현금 흐름이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79억, 최근 4분기 합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한 50억 전으로 1년 평균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프리캐시플로는 119억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배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배당 좌측이 빨간색 배당 성향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배당 수익률입니다. 이 회사가 2016년, 17년까지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자체가 아주 낮은 1%도 안 되던 모습을 대부분 보였는데 2017년에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좀 제법 했습니다. 그래서 1% 가까이 나오고 2018년, 2019년부터 배당 성향도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자체가 2.1%, 2.91%까지 3% 가까이. 그러니까 성장하는 회사면서 IT 회사인데 배당을 이 정도 하는 것은 상당히 주주를 좀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회사 주주 환원 정책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에는 5G나 IoT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들 그리고 가전의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투자의 실적이 또 돌아올 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 회사가 나타내는 지표들, 밸류에이션 그리고 성장성들이 다른 회사에 비교해서 또 어떤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